1절 식사와 영양보호 38문제예요. 교재는 350페이지고요. 네. 1번 음식을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1. 연화곤란 대상자 2. 시각장애 대상자 3. 청각장애 대상자 4. 백내장 대상자 5. 흡연 대상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의 연화곤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있고 지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 요인은 식사량이 너무 적든지 영양적으로 불균형된 식사, 약물 사용,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뭐 한다 그랬어요. 식욕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을 사용할 경우 식사를 잘 안 하니까 영양 부족이 될 수 있고 고령이나 급성질환, 또 만성질환,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또 알코올 중독, 식욕부진, 오심. 오심은 울렁울렁거리는 게 오심이라 그랬죠. 예, 요런 상태일 때는 이 영양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연화곤란. 연화곤란은 뭐예요? 삼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 요런 사람들은 사례가 잘 걸려요. 삼키기 어려우니까 사례가 잘 걸리겠죠. 그러면 식사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줄어들죠. 식사의 양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부족의 위험이 높고 영양 부족의 지표는 뭐라 그랬어요? 상처가 났을 경우에 잘 상처가 낫지를 않아요. 지연되는 거. 네. 2번 보실게요. 노인의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은 1. 상처 회복 지연 2. 체중 증가 3. 신체 기능 향상 4. 식욕 촉진 5. 약물 사용. 정답은 상처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노인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첨가당 음료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 2. 포화지방 과량 섭취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3. 곡류 섭취를 통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4. 콩 대신 육류의 섭취량을 늘리면 퇴행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5. 식사 때마다 절인 생채소 반찬을 먹는다. 정답은 3번이죠. 곡류,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산다. 밥심.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기운이 나는 거죠. 에너지. 또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첨가당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기가 쉽다. 그리고 포화지방, 과량 섭취는 혈관이 어떻게 돼요? 이 나쁜 찌꺼기로다가 혈관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예방이 아니라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은 증가한다. 그리고 4번은 콩 대신 육류가 아니라 육류 대신에 콩을 먹어야지 퇴행성 혈관 질환 예방이 된다 그랬죠. 또 절인 생채소가 아니라 절이지 않은 절였는데 어떻게 생채소가 될까요? 이것도 앞뒤도 안 맞죠. 그래서 생채소를 먹는데 절이지 않은 거 절이면 안 돼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한 식사의 종류는 1. 저장 능력이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저작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 1. 일반식 2. 저작도 음식 3. 경구 유동식 4. 경관 유동식 5. 연화도 음식. 정답은 저작도 음식이죠. 여기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장 능력만 나왔죠.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또 저작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한다. 저작밖에 안 나왔죠. 저작은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작도 음식을 뭐라 그래요? 죽. 반찬을 죽은 그대로 나오는데 반찬을 잘게 썰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부드럽게 잘게 썰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작도 음식이다. 5번
다음에서 설명한 식사 종류는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고형상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거나 액체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 목넘김을 좋게 하여 제공한다. 1. 일반식 2. 저작도 음식 3. 경구 유동식 4. 경관 유동식 5. 연화도 음식. 정답은 연화도 음식이죠. 여기에 좀 아까는 저작만 나왔어요. 씹는 것도 이거는 안 되고 연화는 삼키는 거라 그랬죠. 씹는 것도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갈아야죠. 그래서 요거를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한다 그랬죠.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는 거는 뭐예요? 미음이죠. 미음. 그런데 이 미음은 물기가 많기 때문에 증점제를 넣으라 그랬죠. 증점제 뭐예요? 점도를 높여주는 거. 그래서 이 식사에 있는 수분을 조금 더 제거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목넘김이 좋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가 증점제라고 그랬어요.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사의 종류는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제공한다. 연화 능력에 따라 유동식, 액상이에요. 유동식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증점제를 넣어 점도를 조절하여 제공한다. 1. 일반식 2. 저작도 음식 3. 경구 유동식 4. 경관 유동식 5. 연화도 음식. 정답은 경구 유동식이죠. 우리가 유동식에는 경구 유동식이 있고 경관 유동식이 있어요. 근데 경구는 입으로 먹는 거, 경관은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대상자의 입으로 먹는 거죠. 그래야 음식 맛을 느끼니까. 그래서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건 입으로 먹으니까 경구 유동식이에요. 7번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는 1. 일반식 2. 잘게 썬 음식 3. 경구 유동식 4. 경관 유동식 5. 갈아서 만든 음식. 정답은 경관 유동식이죠. 관. 비위관을 통했잖아요. 근데 비위관이라는 거는 긴 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넣어요? 코에서 위까지. 코가 한문으로 비잖아요. 위는 그대로 위고 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위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고 8번 식탁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5. 대상자의 발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정답은 하면 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우리가 이 식탁에 앉을 때는 등받이, 팔걸이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반쪽에 편마비 대상자들은 마비가 있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등받이도 있어야 되고 팔걸이도 있어야 돼요. 근데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서 낙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 앞쪽 끝부분이 아니라 깊숙이 앉게 한다. 깊숙이. 의자에 깊숙이 앉아야 돼. 여기 끝까지. 그리고 식탁의 윗부분은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죠. 가슴과 배꼽 사이에 있게 한다. 그 다음에 팔은 의자를 당겨서 아니면 휠체어를 당겼을 때 팔이 식탁 위에 올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대상자의 발은 어떻게 됐어요? 발가락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키가 작거나 의자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발판이라도 놔서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랬죠. 9번 식탁에 앉아있는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식탁의 높이는 1. 턱 밑, 2. 가슴과 목 사이, 3. 가슴과 배꼽 사이, 4. 허리와 무릎 사이, 5. 다리 위. 정답은 3번의 가슴과 배꼽 사이라 그랬어요. 이거 높이 시험에 잘 나와요. 10번 침대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대상자가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의 높이는 1. 90도 높인다. 2. 수평으로 해준다. 3. 약 60에서 90도 높인다. 4. 약 30에서 60도 높인다. 5. 수직으로 높인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 4번을 뭐라 그래요? 반자위라 그래요. 반자위. 보통 한 이제 45도 정도 높여요. 요게 반자위고 똑바로 앉힌 건 뭐라 그랬어요? 좌위, 좌위. 똑바로 90도로 앉힌 게 좌위니까 반만 앉았으니까 반자위라 그랬잖아요. 그쵸? 11번 시설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뒤로 젖히는 자세로 한다. 2.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쿠션을 내준다. 3. 의자에 앉았을 때는 바깥쪽에 앉게 한다. 4. 침대에 걸터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준다. 5.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이죠.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주라 그랬어요. 1번은 의자 앉았을 때 턱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턱을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턱은 당긴다. 턱은 당겨요. 어디로? 가슴 쪽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면 턱은 가슴 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는 쿠션을 어디다 대준다 그랬어요? 불편한 쪽. 건강한 쪽이 아니고 불편한 쪽에다가 대줘야 돼. 불편한 쪽. 의자 앉았을 때는 어디 앉으라고 그랬어요? 안쪽 깊숙이. 의자에 안쪽 깊숙이 앉히라고 그랬고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 다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죠. 12번 대상자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식탁과 가슴의 높이가 일치하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한다. 3. 식탁에 팔걸이가 없는 것이 좋다. 4.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 5.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약간 들고 앉는다. 정답은 2번이죠.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하고 불편한 쪽에 뭐를 대줘요? 불편한 곳에 베개나 쿠션을 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먹는 거는 어느 쪽으로 넣어줘요? 먹는 거는 건강한 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는 어느 쪽의 음식물을 제거해줘요? 반대편? 불편한 쪽에는 감각이 없다 그랬어요. 혀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불편한 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음식을 뱉든지 삼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죠. 팔걸이 있어야 되고요. 발바닥 닿아야 되고 턱은 당긴다. 어느 쪽으로? 그쵸. 가슴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13번 편마비 대상자가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1. 음식물이 역류하여 구토할 수 있으므로 2. 장운동이 촉진되어 설사할 수 있으므로 3. 위산 분비가 많이 되어 위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4.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5. 침 분비가 많아져 사례가 들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죠. 먹기도 전부터 신맛 나는 거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먹어보지도 못하고 살에 걸리겠죠. 네, 치매.
침만 삼키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도 어렵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사례가 들려요. 그래서 신맛이 나는 거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14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사례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은 1. 삼키기 쉽도록 편안하게 누운 자세가 좋다. 2.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계속 준다. 3.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 식사 전에 물로 입을 죽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 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과 침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4번이죠. 식사하기 전에 입을 축여야지 사례가 덜 걸려요. 그리고 편안하게 누운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 앉은 자세가 뭐예요? 반자위죠. 반자위. 입안의 음식물은 완전히 삼킨 다음에 줘야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면 대상자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충 삼키다 보면 사례가 걸리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침이 나온대. 침이 나와서 사례가 잘 된다. 그리고 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은 입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15번 대상자가 식사할 때 자주 사례가 걸려요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짠 음식을 제공한다. 2. 뜨거운 음식을 제공한다. 3. 턱을 들고 식사하도록 한다. 4.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5. 음식을 먹을 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TV 보기, 전화하기, 질문하기. 옆에서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서 떠들지도 말라고 그랬죠. 예. 음식 먹을 때 질문하지 않는다. 16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고 할 때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한다. 2. 식사 전에 과자류를 제공한다. 3.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치워둔다. 4. 음식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 제공한다. 5.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 내놓는다. 정답은 5번이죠. 예, 보기 좋은 놈이 먹기도 좋다고. 그죠? 그래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 놓는다. 17번, 17번 보실게요. 대상자에게 음식 제공 시 사례와 질식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었죠. 1. 점도가 낮은 음식. 2. 잘 부서지는 음식. 3. 자극이 없는 음식. 4. 수분 있는 음식. 5. 신맛이 없는 음식. 피해야 될 거예요. 정답은 2번 잘 부서지는 거. 잘 부서지는 거는 뭐예요? 비스킷. 그리고 점도가 높은 거. 점도가 높은 거는 떡. 마른 음식은 김이나 뻥튀기 달라붙어요. 그래서 부서지는 비스킷. 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신맛 나는 거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침이 고여서 침 때문에 먹기도 전에 사례가 걸려버린다는 거죠. 18번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정답은 3번 왜 그래요? 잘 못 삼키니까 못 삼키는 건 뭐예요? 연화장애. 못 삼키니까 어떻게 돼요? 갈아서 미음의 형태로 주라는 거예요. 미음의 형태로. 말은 시키지 말라고 그랬고 물 자주 주면 어떻게 돼요? 사례가 걸려요. 물을 자주 먹으면 머리와 목은 어떻게 알았어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인다. 앞으로 숙여서 턱을 당기는 자세.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는 어떻게 돼요? 침이 고여서 침 때문에 사례가 걸린다 그랬죠. 19번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머리를 젖힌다. 2.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3. 식사 후 바로 눕도록 한다. 4.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쉽다.
5. 음식을 먹는 도중 질문을 자주 하여 소화를 돕는다. 정답은 2번이죠.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라고 그랬어요. 어느 쪽 입술? 건강한 쪽 입술에다 줘야 되겠죠. 건강한 쪽. 그래서 숟가락의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머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젖히는 게 아니고 숙인다. 숙인다. 숙여서 턱은 어떻게 해요? 당긴다. 어느 쪽으로요? 가슴 쪽으로 당긴다.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0분간 앉혀놓는다. 30분 동안 앉혀둔다예요.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다고 그랬고, 그죠? 음식을 먹는데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례가 걸린다 그랬죠. 사례. 20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인 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2.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3. 오른쪽 허리를 쿠션으로 받쳐 지지해준다. 4. 숟가락 끝을 오른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왼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정답은 네. 자, 보실게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쪽이 마비면 왼쪽 주먹 쥐어보세요. 왼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오른쪽이 건강하니까 오른쪽으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밥 줄 거 아니에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이 마비니까 어느 쪽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야 돼요? 왼쪽이죠. 왼쪽이고, 쿠션은 어느 쪽에다 대줘요? 왼쪽이 마비니까 왼쪽에다 쿠션을 대주고, 숟가락은 건강한 오른쪽 입술에 대고 넣어줘요. 그리고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누워요? 왼쪽이 불편하니까 건강한 오른쪽으로 누워야 되겠죠. 요 문제는 20번 문제는 잘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그래서 그 원리만 알면 오히려 쉬운 거죠. 이 문제 나오면 아이고 고맙네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건데 근데 틀려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 편안한 자세를 잡도록 돕는 방법은 1.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2. 상체를 세운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3.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4.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눕혀요? 왼쪽이 건강한 거니까 건강한 쪽으로 눕혀야 되고, 상체를 세운 후 오른쪽이 마비니까 어느 쪽을 쳐다봐요? 왼쪽을 쳐다봐야죠. 그리고 오른쪽이 마비니까 오른쪽 상체에다 베개나 쿠션을 대주고, 침상 테이블에는 양쪽 손을 다 올려야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이 마비니까 어느 쪽을 밑으로 해요? 왼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 대상자가 편안하다고 했어요. 22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에서 넣어준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편안하게 한다. 3.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안하게 느낀다. 4.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5. 마비된 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구강관리를 한다. 정답은 5번이죠.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서 넣어줘야 되고, 조명은 조금 밝게 해야죠. 식사할 때.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어느 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먹여줘야 편하고요.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주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라 했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높은 데서 주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턱을 들어요. 대상자가.
주는 사람을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사례가 들기 쉽다. 건강한 쪽으로 씹고 마비된 쪽의 입안의 음식물을 삼키든지 뱉든지 해서 구강관리를 해주라 그랬죠. 남아있는 음식물로 인해서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23번 대상자의 연화곤란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1. 평소 침을 잘 흘리지 않는다. 2. 잘 씹는다. 3. 음식물을 먹을 때 딸꾹질을 한다. 4. 음식을 바로 삼킨다. 5. 음식을 삼킨 후 재채기와 기침이 사라진다. 정답은 3번. 아까 딸꾹질 꼭 기억하라 그랬죠? 딸꾹질을 한다. 평소에 침을 잘 흘려요. 연화곤란인 사람은 잘 씹지도 못하고 음식을 입에 물고 있고 또 음식을 먹은 뒤에는 이 음식이 연화곤란인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례가 잘 걸린다 그랬죠? 사례가 든다는 거는 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재채기와 기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침이 생기겠죠. 그렇죠? 24번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사례가 될 수 있다. 2. 누워있는 상태일 경우 가능한 한 그 상태를 유지한다. 3. 빨대 사용 시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4. 숟가락을 위쪽에서 입으로 가져간다. 5. 가능하면 식사 후 바로 누울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이죠. 굵은 빨대예요. 대상자한테 음식이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면 사례가 들면 이거 알려줄 수 있나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좋아하는 음식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입맛이 돋겠죠. 먹고 싶은 생각이. 그리고 누워있다라고 하면 상체를 올려주라고 그랬죠. 반자위로. 그리고 빨대를 사용할 때는 굵은 빨대로 스스로 마시게 하고 숟가락을 위쪽에서 입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죠. 고개를 들기 때문에 사례가 잘 걸리고 식사한다면 어떻게 하랬어요?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25번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와 마주보고 앉는다. 2.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3. 숟가락 가득 음식을 떠준다. 4. 숟가락 뒤쪽을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5. 끈적거리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에 숟가락을 뒤쪽을 약간 올려서 주라 그랬죠. 마주 앉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앉는 거예요. 나란히 앉는 거. 그리고 다 삼킨 후에 음식을 넣어주라 그랬고 숟가락은 가득 넣으면 양이 많죠. 이러면 씹기도 힘들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떠서 줘야 되고요. 5번에 끈적거리는 음식은 어때요? 점도가 높은 거는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끈적거리는 거 말고 또 너무 물기가 없어도 안 돼요. 26번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 2. 대상자가 먹는 것을 거부할 때 3. 얼굴 수술로 음식 먹기가 힘들 때 4. 연화곤란이 없을 때 5. 치매 증상이 있을 때 정답은 얼굴 수술 구강 쪽으로 수술하면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있으면 입으로 먹고 먹는 거 거부한다고 해서 콧줄 꼽자고 하면 난리 나겠죠. 연화곤란이 있을 때고 치매 있다고 무조건 경관 꼽는 거 아니에요. 27번 경관 영양은 관을 코에서 어디까지 삽입하여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인가? 1. 구강 2. 식도 3. 위 4. 십이지장 5. 소장 정답은 위장이죠. 위장. 28번 요양보호사의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보호제를 발라준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 구토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이죠. 입안이 입으로 뭔가를 못 먹기 때문에 입이 건조해요. 입술도 말라요. 그럼 터지겠죠. 그래서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고 비위관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비위관은 빠지면 보고한다.
보고한다. 이거를 밀어 넣거나 확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정시키고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만약에 식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해요. 구토해도 보고한다. 그리고 영양액의 온도는 어느 정도라 했어요?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 체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끓이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캔째 따뜻한 물에 담가놔요. 캔째. 그렇게 해서 따뜻해지면 그 캔을 따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디다 끓이거나 뭐 전자레인지에다 그렇게 돌린다든지 그러면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캔째 담가놨다가 따뜻해진다. 내 체온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그때 주시면 돼요.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잠그고 보고한다. 잠그고 보고한다. 29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2.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토하면 바로 비위관을 제거한다. 4. 영양액을 분당 15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1번이죠. 영양액 주머니가 위장보다 높아야 잘 들어가겠죠.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그고 보고. 잠근 후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도 보고. 영양액은 50ml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쉬웠죠. 50ml. 예.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줄 때마다 하루에 4번 주면 4번 다 세척해야 돼요. 30번 경관 영양 시 비위관 주입이 너무 빠를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은 1. 변비, 2. 부종, 3. 오한, 4. 설사, 5. 변실금. 정답은 설사 말고 또 뭐라 했어요? 탈수. 설사를 하게 되면 설사는 물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도 빠지고 변도 나오고 그러니까 설사도 나오고 탈수가 된다. 그럼 탈수 증상이 있으면 뭐를 해주라 그랬어요? 수분을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따로 시험에 나와요. 설사 날 때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면 수분을 보충해 준다. 이렇게 나와요. 31번 비위관으로 영양액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설사를 계속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1. 탈수, 2. 부종, 3. 구토, 4. 고혈압, 5. 소변량 증가. 몇 번이에요? 탈수죠. 탈수. 32번 경관 영양액이 주입되고 있는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심호흡하게 한다. 2. 천천히 주입한다. 3. 머리 쪽을 발끝보다 낮게 한다. 4.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5. 잠시 주입을 멈췄다가 계속 주입한다. 정답은 4번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요. 보고. 그런데 원래대로 해놓고 보고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원래대로라는 거는 비위관을 잠그는 게 원래죠. 33번 경관 영양 시 영양액을 차갑게 주입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1. 통증이 유발된다. 2. 영양액이 상할 수 있다. 3. 영양액이 역류한다. 4. 탈수가 유발할 수 있다. 5. 차갑게 주입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답은 1번. 통증이 유발된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는 어느 정도?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거죠. 34번.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 경관 영양하는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영양액을 주입해는 되는 경우에요. 오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심은 울렁울렁거리는 거고 청색증은 기도로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파랗게 되는 거고요. 구강건조, 입이 마른 경우에는 그대로 주면 되죠. 입만 잘 닦아주면 되고 구토 증상 있을 때도 안 되고 호흡곤란, 숨쉬기 힘들 때도 주면 안 되겠죠. 35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4.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못 앉으면 침상머리를 약간 올려주면 되겠죠.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체온 정도로 데워주고 관이 막히지 않도록 빠르게 주입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설사. 이게 농도가 진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설사를 한다 그랬어요. 설사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탈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 4번은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역류가 되면 거꾸로 막 나와요. 그런 경우는 비위관을 제거가 아니라 잠그고 뭐를 해요? 보고한다. 뭔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답은 보고예요. 주입한 후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있으면 안 되고 30분간 뭐 해야 돼요? 앉혀둬야 된다. 30분간 앉힌다. 36번 경관영양 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2. 영양액을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3.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내린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되던 비위관을 그대로 두고 시설장 등에게 알린다. 5.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눕도록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의식이 있든 없든 끝을 알려야 되고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게 그리고 대상자는 앉게 하거나 이거는 맞죠? 침상머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되던 비위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잠그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경관을 주입한 후에는 바로 눕히는 게 아니고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37번 경관영양액 시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가 있었어요. 1.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하려고 2. 영양액의 주입 속도 조절을 위해 2. 비위관 고정을 위해 4.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려고 5. 영양액의 온도 조절을 위해 정답은 1번에 중력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라고 했어요. 또 기도로 역류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요거 가운데 위장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혀야지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내려가고 역류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랬죠. 38번 경관영양에서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할 때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가 있었죠. 1. 요양보호사가 영양이라서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다. 2.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간다. 3. 기도 역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경관영양을 돕는 사람의 편의에 따르기 때문이다. 5. 누워있는 침대의 위치에 따라 아무 쪽이나 상관없다. 정답은 2번이죠. 위에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가고 중력에 의해서 잘 내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로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네. 여기까지 38번까지 다 풀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